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객수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수는 회전율을 얘기하죠. 우리 가게가 수백 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한 바퀴만 돌려도 되지만 대부분 한 10개 남짓에서 한 20, 30개 정도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매출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단가는 테이블당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청주에 가면 시골 생고기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집은 아침부터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에 교육을 받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매출을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같이 고민하다가 이 대표님께서 아침에 고기를 팔면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게 한돈 삼겹살인데 15일 정도 숙성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가게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넣습니다. 묵은지는 직접 담그고, 쌀은 장모님, 고춧가루 장모님, 배추는 아버지, 쌈채소 아버지. 여기는 수입산 재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요것만 수입산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100% 국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의 옷 등에 쓰여 있는 글씨입니다. 과연 그 집에 가서 먹을 때 이렇게 주고도 남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은 이런 삼겹살을 주니까 주방에 아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시대요. 근데 이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1명, 1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직원은 2명인가 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파트타임으로 쓰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줬대요. A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자기는 9시부터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싶어요. B라는 아주머니는 자기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만 일하고 싶어요. C라는 아주머니는 난 토요일만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 시간대에 직원분들을 다 세팅해 놓으니까 직원분들이 그만둘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 매출이 한 달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팔린대요. 7시 반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 3달 동안은 손님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버티니까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7시 반부터 아침 한 10시까지 한 40만 원 정도 팔린답니다. 그래서 점심 장사 하기 전에 많이 팔면 한 100만 원 정도가 팔린대요. 그리고 점심 때 2바퀴 정도 돌고요. 점심 장사 끝나고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반주 삼아 고기를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장사하고. 그렇게 보니까 하루 평균 적게 파는 날은 4바퀴, 많이 파는 날은 6회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팔 때가 한 700 정도까지 팔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은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작전으로 매출을 끌어올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에 있는 오동추회라고 하는 고깃집입니다. 이렇게 돼지갈비를 전문으로 하는데 상차림이 한정식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매출이 적게 팔면 한 달에 한 4억, 많이 팔면 현재 한 5억 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집에 가보면 고객 대기실이 있는데요. 이 대기실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쓴대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데가 있고, 우리가 편의점 가면 커피 따로 얼음 따로 파는데 제빙기에서 이렇게 얼음을 컵에 채워서 이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시고, 요게 이제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인데 요거랑 요 뻥튀기하고 2개를 접목을 해가지고 이 손님들이 뻥튀기에다가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짜가지고 사이에 넣어 먹으면서 손님들 스스로가 뻥스크림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죠. 여기 보면 해마다 1,000원씩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돼지갈비 정식을 23,000원에 팔아요. 이게 23,000원 고기 형태인데요. 요렇게 돼지갈비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동추야는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객수보다는 객단가를 높이는 이런 작전으로 매출을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시골 생고기 용암 본점과 오동추야는
각각 매출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객수와 객단가, 이거 중에 어디에 집중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동치아가 23,000원을 만들어야 된 것은 23,000원을 많이 팔기 위해서 32,000원짜리, 19,000원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B와 C의 가격 차이는 얼마죠? 4,000원이죠. 근데 B와 A의 차이는 얼마죠? 9,000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A보다는 B를 선택할 확률이 많고 C보다는 B를 선택할 확률이 많답니다. 물론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운데만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가, 우리 민족이 3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369 게임도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우리가 몇 번 하죠? 3, 3번 하잖아요. 우리가 좀 3자를 좀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가운데 요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 메뉴를 팔기 위해서 있는 거지 A를 팔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닌 거죠. A를 팔아주면 땡큐인데 굳이 A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B를 팔기 위해서 이 메뉴를 만들어 놓는 거고, 이 메뉴의 가격적인 요 차이를 왜 4,000원과 9,000원을 만들었냐라고 보면 B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격적인 정책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전국에 한 100여 곳 이상의 식당들을 쭉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장사는 잘 되는데 왜 이 집이 잘 될까 생각을 해보니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 16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정해진 이론은 아닙니다. 장사 잘 되는 집들은 뭘 갖다 붙여도 잘 돼요. 안 되는 집들이 문제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좀 분류를 했고요. 대표님들께서 오늘 요 16가지 패턴에 속하고 있는 식당들의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아마 대표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회식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력한 미끼 메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갈비둥지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갈비탕 10,000원에 줍니다. 이 집에서 처음에 잡았던 것은 갈비탕 하루에 100그릇을 팔고 싶었대요. 그래서 10,000원에 잡았습니다. 그때가 매출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비탕을 넣고 나서 지금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월 매출이 한 1억 5천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어떤 효과가 더 추가로 생겼냐 하니까 갈비탕이 많이 팔리는 것도 있지만 갈비탕을 파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고기 손님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업돼가지고 50% 정도 향상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점심 영업을 활성화하는 형태는 여기 뱅뱅사거리에 보면 뱅뱅막국수라고 워낙 유명한 데 있죠. 여기는 점심 오시는 손님한테 1,000원을 더 받고 무언가를 더 주는 그런 이벤트를 잘하고 있습니다. 1,000원을 더 내면 육전 2장을 서비스로 줍니다. 그래서 요 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보시면 그분이 하시는 그 영업 형태는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13개로 작년 여름에 2억 5천을 달성했다고 오픈하시더라고요. 이 육전 2장 1,000원이면 거의 원가거든요. 그죠? 육전 한 장에 한 500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막국수 요 한 그릇이 여성 고객들은 충분히 배가 부를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배가 좀 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육전 2장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이천에 이제 육탄미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그 야끼니쿠 즉석 양념 전문점입니다. 평일 점심 특선을 이제 양념 삼겹살이 수입 삼겹살이에요. 수입 삼겹살을 그때 15,900원에 파는데 그걸 1,000원 싸게 해서 14,900원에 팔면서 냉면이나 찌개를 서비스로 주는 거죠. 초창기에 어떻게 이벤트를 했냐면 1,000원 더 할인한 14,900원의 점심 특선을 만들고 여기에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1인당 2,000원씩을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12,900원에 양념 삼겹살하고 찌개나 냉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집이 지금 한 1억 7천에서 많이 팔면 2억 사이를 판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이 양념 삼겹살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점심 특선을 수입산 양념 삼겹살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드셨던 손님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이 양념 삼겹살 메뉴를 드시게끔 유도를, 이렇게 습관을 들여 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런 특징을 좀 보면요. 청주에 있는 대산보리밥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애비 엄마, 현역 군인, 오늘 생일인 사람, 또 심지어 시험친 수험생들도 수험증 가지고 오면 고등어를 서비스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리밥 끓여봐야 그냥 평범한 보리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둘이 왔을 때는 고등어를 서비스로 주고요. 셋이 오면 순두부찌개를 서비스로 주고요. 넷이 오면 여기에다가 피자까지 더 줍니다. 그러니까 넷이 오면 고등어, 순두부, 피자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손님이 많이 이제 오거나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의 장군 꼬들살이라고 있는데요. 이 집은 김치찌개를 주문하면 점심 때 이렇게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고기를 주문하면 김치찌개를 서비스로 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타임 이벤트를 합니다. 11시 반 이전에 와서 주문하면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1시 반 되면 테이블이 거의 찹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점심 영업을 하시는 데는 보통 11시에 문을 열거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11시나 11시 반에 이미 만석인 곳과 12시가 되어도 아직 테이블이 3분의 1도 채 차지 못하는 집과 손님들은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점심 장사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임대료만 나오면 해야 된다. 10%가 남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단가를 스페셜 한상이라는 메뉴를 만들면서 매출이 작년 1월, 2월 달에 5천, 6천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1억 3천 정도 팝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요. 저렇게 해서 못하고요. 그 핑계 대면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출발이 김치찌개 주문했을 때 계란말이 서비스 주는 요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차면서 소문이 나고 소문이 소문을 거듭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